네, 안녕하십니까. 중요한 사건을 딱 5분 만에 세세하게 풀고 이야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5분 팩트입니다. 제가 틈날 때마다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에서 갑자기 왜 술판 회유 논란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 불과 며칠 만에 4월 만에 민주당이 22대 총선이 끝난 직후인데 그 변호사 출신, 특히 대장동 변호사 출신들 이 대거 달려들어서 무슨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까지 출범했는지 그에 대해서 어, 짧게 아주 요점만 간추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는 왜 갑자기 이게 술판이 민주당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난 직후에 이게 터져 나왔고, 민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이 22대 변호사들, 자 전부 이게 대장동 변호사에다가 저기 이성윤 서울 그 검찰총장까지 이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고 또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번복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명운이 걸렸다는 듯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오히려 지금 이 사람들의 태도가 뭔가 여기에 뭔가 큰 게 걸려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건 전체를 한번 리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변호사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면면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지금 이제 4월 13일, 14일 이때부터 터져 나왔죠. 이재명 엮으려고 검찰이 이화영의 술판 회유 논란을 벌였다. 그리고 이게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내용인즉슨 검찰이 작년 6월이죠. 작년 6월에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 회장 등을 통해서 이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에서 술 접대를 하고 회유를 해서 진술을 허위로 조작하려고 했다라고 이화영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자 민주가 받았다는 듯이 민주당에서는 수사농단이고 중대 범죄다, 국정조사를 벌이겠다, 그러면서 대장동 변호인단들 같은 경우 아직 배지를 달기도 전이죠.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에 달려들어가지고 여기에 막 온 힘을, 그냥 당의 모든 힘을 여기다가 기울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그러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본인 16일 날이죠. 본인 대장동 재판을 받으러 갈 때 검찰 술판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있지도 않은 일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대장동 변호인단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없었던 일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100% 사실이라고 그러고 검찰은 지금 없었다 그러는데, 저 변호인들이 달려들어서 뭘 해야 됩니까? 없었던 일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야, 정말. 자,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을 세개를 받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과거 성남시장 시절 붙었던 김병현 시장 비서에도 위증 강요했던 거. 그리고 대장동 위례개발 비리 플러스 이제 이 병합된 백현동 개발 비리.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그 재판 세 개 진행되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지금 수원지검에서 요게 왜 살아있느냐면은, 자, 재판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벌이고, 앞으로 대선까지 뭐 어떻게든 뭐 질질 끌 수가 있는데, 수원지검 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6월 7일 날 1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면은 바로 그 다음 단계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로 이제 이어지는 건데, 지금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것 때문에 뭐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 때문에 제3자 뇌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걸려 있고 피의자 신분인데, 지금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작년 6월에 자기가 쌍방울 통해서 800만 달러 대북 송금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다 보고를 했다. 두 차례에 걸쳐 보고했다고 진술을 했다가 그거를 바로 진술 번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이게 이제 다음 재판에서 큰 이제
분기점, 변곡점이 될 텐데 그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그 강조하기 위해서 술판을 벌였다. 김성태랑 회유를 했다.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라고 해서 그걸 벌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이게 이러한 사진들, 그러니까 증거는 사실 차고 넘칩니다. 왼쪽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하고 이화영 평화부지사 해가지고 지금 스마트폰 묘목, 스마트폰 북한에 보낼 묘목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선전인가요? 거기서 만났을 때죠. 아태위 부실장, 뭐 안부수, 김성태, 그 다음에 조명철, 송명철, 북한 조선 아태위 부위원장, 이화영 지사, 뭐 평화부지사 이렇게 만나서 저 술자리도 하고 화기애애하고 웃었는데 저 모든 것들이 좀 대북송금 800만 달러와 관련된 행위들입니다. 이렇게 증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도 지금 지금 1심에서 검찰이 15년을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증거가 많다는 건데 어, 이재명 대표에 보고했다 이거를 부인을 번복을 해버립니다. 작년 6월에 했다가 그러고는 지금까지 온 건데 자 이제 끝나고 요게 이제 이화영 평화부지사 그동안에 뭐 변호사도 바꿔치우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고 해서 계속 이제 총선 이후로 어떻게든 미뤄서 총선 이후로 이 대북 송금 사건의 1심이 나오는 선고가 나오는 걸 미룬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 만약에 이번에 총선에서 대패를 했다거나 이재명 지사가 뭐 개항을 해서 떨어졌다거나 이랬다면 또 다르게 흘러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당이 됐죠. 여당, 뭐 거의 뭐 압도적인 야대를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자, 다 국회는 정리가 됐으니까 자, 이제 수원지검으로 가서 저 이화영 건 정리하자. 저거 무화시켜버리자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 판단이 한번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난번 작년 9월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저 위정교사, 대장동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 송금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검찰에서 당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때 유창훈 판사가, 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낸 그 기각 사유서입니다. 자, 당시에 이제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해서 저 봐라. 위정교사 혐의는 죄가 된다. 죄가 되는데 왜 구속을 안 시키냐라고 해서 당시 이제 저 부분이 화제가 됐었고 이제 관심을 끌었었는데 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서에 보면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상당한 그 저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각된 다음에 당시 저거를 만약에 저기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졌으면 검찰은 이제 수원지검에서 하던 수사를 이화영은 그대로 수원에서 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로 보내서 뭐 병합을 하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저기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원지검에서 계속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자, 당시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자, 네 번째 줄에 나옵니다. 대북 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대북 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자, 일단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니까 피의자의 방어권을 배척하지 않고 구속시키지 않고 바깥에서 방어권을 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존 이 수사에 대한 판사의 판단이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사람들을 좀 뭐라고 할까요? 긴박하게 만듭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자, 이화영의 자, 피의자 주변 인물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정황이 있기는 하나 의심할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피의자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당시 경기지사인 이재명이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그런데 그래서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이 있는데 자 이게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이화영이 이재명이 보고했다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것까지 다 감안하면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이다. 자, 이거 뭐냐면은 이 사건을 판단할 이후 재판부에 대해서 이게 큰 뭐랄까, 먼저 재판부가 판단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걸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이재명이 보고했다는 게 그러니까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싸워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임의성 없는 진술은 증거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임의성이 없으면. 그런데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똥줄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대장동 변호사, 뭐 이재명, 뭐 이렇게 다 달려들어서 나오는 거죠. 아, 5분을 넘겨버린 것 같은데 그냥 이어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면면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자, 김동화 변호사, 정진상 변호사였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정진상 변호사를 했고 그 공로로 이번에 국회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저기 서대문 갑에서 젊은 사람들 뭐 성취윤이 뭐니 다 밀어내고 이 사람을 결국 전략 공천을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자, 김기표는, 자, 김용, 8억 원, 유동자한테 8억 원 받은 것 때문에 정치자금 뇌물 사건으로 징역 5년이 이미 선고가 됐죠. 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김용이 그렇게 컨설을 뻥뻥 치고 있다는데, 이 김기표는 뭐 청와대에도 근무했고, 김용의 변호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박균택이야말로, 자, 이 이재명, 이 대북 송금 사건의 직접적 변호사고, 작년 9월에 피의자 신분으로 뭐 검찰에 나가서 진술할 때 수원지검에 동행하기도 했던 사람이죠. 자, 사진 보면 여기 박균택 씨가 그때 이재명 당시 대표랑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고 옮겨 나오고요. 또 양부남. 그리고 나는 윤석열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 자, 나 윤석열 잡으러 간다. 라고 하면서 국회에 입성한 이성윤까지. 이렇게. 야, 이 대장동 수호 변호사들이 국회로 들어가지고 이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자, 이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뭡니까? 수원지검에서 사건을 조작했다. 이거 사건 조작했다라고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유창훈 판사의 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서 여기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뭐냐면은 이화영 평화부지사 진술을 번복하긴 했지만 상당히 믿을만하다. 증거 능력 된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저걸 임의성이 없다고 만들기 위해서 왜 술자리가 있었다, 예? 회유가 있었다,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큰 일일까요? 맞습니다. 이거에서 이제 이재명이 이 허들만 통과하면은 정말로 앞으로 이제 재판들은 막 계속 연장시키면서 어 자기 뭐 탄탄대로가 열렸다고 생각하겠죠. 예, 그래서 한판 수원지검에서 이게 왜 갑자기 총선 끝나고 정말로 아마 차근차근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을 처리할 순서가. 자, 총선 끝났으니까 거의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수원지검 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나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못 쓰고 있을 때 민주당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왜 갑자기 수원지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갑자기 수원지검에 술판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터져 나왔는지, 이건 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어, 제가 짧게, 빨리 좀 전해드렸지만, 내용이 알차다고 생각되지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는 5분 팩트로 준비해가지고 어려운 시사를 알기 쉽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